162번째 영화 브루탈리스트 얘기해 보도록 하겠다. 감독은 브래디 코벳이라는 감독이고 2024년 연출한 영화이다. 영화 내용은 이제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어느 한 유대인계 헝가리 출신의 건축가 라슬로 토스라는 인물이 그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 미국에 오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떤 생활고나 고충 뭐 이런 거를 겪다가 부유한 건축주 해리슨 리벤 뷰런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건축주는 이제 그 라슬로 토스라는 건축가의 어떤 재능을 알아봤다기보다는 어떻게 알게 되면서 이 건축가에게 어, 어머니를 위한 어떤 건축물을 이제 짓기로 결심을 하고 그 설계를 이 라슬로에게 이제 제안하게 되고, 라슬로는 자신의 어떤 재량을 이제 한껏 뽐내면서 이제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데, 건축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안전사고 문제가 일어나고, 또 그러면서 이제 또 건축 일정이 좀 뒤로 미뤄지고, 뭐 어떤 건축 비용이 절감되고 뭐 등등, 그렇게 뭐 순탄치 않은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아무튼 완성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완성을 하지 못한 채 이제 해고가 되면서 영화는 갑자기 또 몇십 년으로 훅 이제 지나가고, 이제 라슬로의 어떤 회고전을 이제 베네치아에서 하게 되면서 그렇게 영화는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된다. 영화 이제 그 마무리에서, 엔딩에서 이제 삶은 어떤 과정보다는 목적지에 도달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어떤 대사를 하고 있는데, 영화의 어떤 핵심은 이 말이 다 전달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라슬로의 어떤 일대기를 보여줌으로써 과정이 비록 그 순탄치가 않더라도 결국은 이 회고전을 열 만큼 건축가로서 어떤 재능을 빛냈다. 결국에는 결승점에 도달해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삶을 마무리했다라는 뭐 그런 내용을 좀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었다. 영화는 이제 홀로코스터, 그러니까 유대인의 어떤 어떤 뭐랄까, 나치의 어떤 학대와 학살을 당한 유대인을 주인공을 내세움으로써 어, 이 영화 역시도 이제 홀로코스트를 좀 배경을 두고 하는 영화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상을 해봤지만 영화는 의외로 그것보다는 어, 그 당시 그 미국의 어떤 이민자의 삶에 더 집중하고, 그리고 그 당시 미국의 어떤 변화하는 모습, 그 과도기에 있는 모습을 좀 담으려고 했던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래서 그 나치의 어떤 폭행보다는 미국 생활에서의 겪는 그런 과정을 더 좀 중점적으로 좀 다루고 있다고 좀 보여지는 영화였고, 그래서 좀 예상과는 다르게 어떤 미국적인 그런 어떤 풍경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신선했다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예상 밖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미국의 모습을 담으려 했다라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뭐 여러 가지 미국의 뭐 어떤 문제들이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노예, 흑인에 대한 거,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잠깐 어떤 이렇게 언급만 한 정도이고, 이렇게 막 어떤 한 문제를 막 부각해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다루거나 하는 그런 거 영화는 아니다. 그냥 그 어떤 미국 전반적인 어떤 뉘앙스나 어떤 모습, 풍경 같은 것들만 그려내고 있을 뿐이라는 거, 그런 영화이고, 그래서 또 다른 영화의 어떤 내용은, 예상했던 내용은
한 건축가를 주인공으로 했었기 때문에 아, 이 뭔가 이 라슬로라는 어떤 재능이 많은 건축가가 자신의 어떤 인생의 어떤 고통이나 뭐 경험들을 건축물로서 승화시키는 어떤 예술가의 어떤 일대기를 그린 건가? 라는 좀 생각을 해봤지만 이 역시도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은 그런 예술가의 삶보다는 음, 어떤 예술가의 어떤 면모보다는 미국 생활에 정착하지 못하고 좀 소외받고 좀 그런 좀 고생하는 그런 모습만 좀 담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예술가의 어떤 면모는 좀 면모를 보여주려는 영화는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예술 장르는 좀 핑계인 것 같고 이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미국적인 어떤 풍경과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 집중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영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시간적 간극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마지막 엔딩은 훅 이제 몇십 년이 갑자기 훅 뛰어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시간적 간극이 사실 좀 어색하다고 좀 많이 느껴졌고 그리고 꼭 굳이 이렇게 시간을 계속 뛰어넘어야 하는가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었다. 어, 또한 이제 약간 그러니까 라슬로의 조카 여자 아이가 이제 그 뭔가 성추행이나 뭐 그런 강간이나 이 당했다는 어떤 뉘앙스 같은 어떤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그 건축주인 그 해리슨이 아 뭔가 좀 그 라슬로의 그 와이프를 꼬시는 듯한 어떤 그런 장면도 약간 뉘앙스를 풍기면서 영화는 좀 진행되는데 사실 뭐 실제로 그랬는지 아닌지 영화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알 수는 없지만 굳이 이런 알 수 없는 장면들을 뉘앙스를 풍기면서 영화의 장면으로 쓸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쯤에 이제 해리슨에게 갑자기 강간을 당하는 이제 라슬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등등 해서 좀 몇몇 좀 난감하고 좀 이해 안 되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런 장면들을 왜 넣었는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할 뿐이고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영화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중요한 장면도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 돈 많은 사람이 늙은 남성을 강간할 이유가 있었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들고 아무리 동성애자라고 해도 왜 그런 장면을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도 이제 처음 부분에 이제 그 매춘부를 고용했던 그 라슬로의 모습에서 그 매춘부와 이제 관계를 하고 나서 나오는데 이제 잘생긴 남자 두 명 있다는 말을 하는 그런 접대원의 말도 역시 이해가 가지 않는 행위 대사이고 여자와 관계를 하고 나왔는데 남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라고 대사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하여튼 등등 해서 굉장히 불필요하고 이해 안 가는 장면들이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러닝타임이 너무 길다는 점 3시간이 넘는 러닝타임 3시간 반 정도 되는 러닝타임 꽤 긴 러닝타임인데 이런 불필요한 장면들만 삭제를 해도 편집을 해도 많이 이제 러닝타임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알 수 없는 뭐 의도가 있었겠지만 관객으로서는 알 수 없는 장면들이 꽤 많았다 생각이 든다. 프루탈리스트, 그러니까 프루탈리스트라는 제목은 프루탈리즘이라는 어떤 그 건축 사조에서 이제 따왔다고 하는데 프루탈리즘은 그 날 것 그대로의 어떤 그런 것을 보여준다는 어떤 그런 개념의 사조로서
예를 들면 이제 노출 콘크리트의 그런 건축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때 그 시대에, 그러니까 전쟁 직후 이제 이제 무너진 이제 건물들을 빠르게 이제 재건해야 되는 그런 목표도 있었고 등등 해서 나온 이제 사주라고 한다. 어, 그리고 영화는 81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은사자상을 이제 수상했고, 많은 이들에게 찬사를 받은 영화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렇게 작품성이 막 뛰어난 영화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기본적으로 너무 긴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장면들이 많았고, 그리고 영화가 너무 뭐 일관성 있게 진행되는 것 같지 않고, 핵심을 그대로 대사에서 말해버리는 그런 재미없는 행위까지 한, 그리고 뭐 뭔가 좀 뭐랄까, 영화가 한 곳에 집중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여러 방면으로 뭔가 좀 산만한 느낌이 많이 드는 영화로 좀 많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쉬움이 많았고, 그래서 뭐 좋은 느낌의 영화는 아니었고, 그렇게 크게 재미를 느낀 영화는 아니었다. 이상 끝.